컴퓨터학과 전기전자, 뭐 기계공학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저 요 세 개 학과는 그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지원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오늘은 공학 계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상경 계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학 계열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6개 대학에 그다음에 이제 인기 있는 학과, 컴퓨터학과, 전기정보공학부, 그다음에 이제 기계공학 요 세 개 학과와 그다음에 이제 비인기 학과인 건설환경공학을 갖다 한번 넣어서 요 4개 학과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공학, 전기정보, 전기전자, 그다음에 그 기계공학은 어떤 학과를 넣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합격시킨 학생 중에서 서울대 기계공학에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은 3년 동안 이제 컴퓨터 학과에 맞춰서 준비해왔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게 연대, 고대는 다 컴퓨터 학과에 합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학과, 전기전자, 뭐 기계공학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저 요 세 개 학과는 그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지원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또 제가 건설환경공학을 갖다 끼워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의 그 지방자사고에 3.3등급 되는 학생한테 합격을 시켰거든요. 이거는 뭐냐.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마지막에 건설환경공학에 넣었기 때문에 건설환경공학 관련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수학과 물리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화학습과 탐구를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것만 갖고도 저희가 이제 물론 자소서에 수학과 물리에 대해서 열심히 한 내용을 갖다 썼었고요. 그때는 자소서가 있었으니까 했는데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인기학과의 경우에는 공학 계열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런 관련 학과에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수학과 물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활동을 갖추고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학과들에 대한 특징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뭐 서울대, 연대는 명확합니다. 컴퓨터공학, 전기전자, 그다음 기계공학 이 순서대로 그냥 내신 등급 것이 다 형성이 됐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고대 이하부터는 좀 그러진 않았어요. 특히 이제 서강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한양대는 특목고 자사고를 좋아한다. 이렇지만 요번에 이제 공학 계열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뽑아놓은 이렇게 4개 학과의 특징들을 갖다 보면은 일반고 비율들이 서강대하고 굉장히 이제 한양대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균관대에서 과학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죠. 분명히 일부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반도체 학과 생기고 그러니까 뭐 내신이 낮아질 거다 크게. 그런데 크게 큰 영향을, 일부는 영향을 받은 건 분명히 있었지만 아주 그렇게 했던 것만큼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일부 큰 변화가 없죠. 그러면서도 이제 과학인재 전형 인근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성균관대 공학 계열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학이나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이 줄면서 그만큼의 인원이 신설되거나 또 그렇지 그거보다 또 적은 인원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과학인재 전형은 1단계 7배수를 뽑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일부는 영향이 있겠지만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계열의 이런 학과 간의 어떤 특징과 그 다음에 전형 간의 특징, 그 다음에 학교 간의 특징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앞으로 올해 어떤 지원 전략을 짜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지역균형부터 보면은요, 명확하죠. 뭐 컴퓨터공학 70%까지 1.16이고, 전기정보공학 1.20이고, 기계공학 1.35고, 건설환경공학 1.52로 명확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기계공학 1.3등급 되는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면 어떻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또 소신지원이나 컴퓨터공학이나 요즘 가장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반 전형에서도 어떻게 되죠? 컴퓨터공학은 50%까지 1.51이고
70%까지 1.63. 전기정보공학은 50%까지 2.19, 70%까지 2.46입니다. 기계공학은 50%까지 2.14, 70%까지 2.69입니다. 근데 건설환경공학은 어떻게 되죠? 50%까지 2.11, 70%까지 2.81. 그러니까 인원이 뭐 가장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까지 2.81이다. 근데 휴브랭에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3.3등급대도 있다. 근데 건설환경공학은 아니고 이제 건축학과였는데 서울대 일반전형에서 재작년에 저희가 일반고 2.95등급대 1차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학 계열에서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 전기정보, 기계공학과 건설환경공학 같은 걸 매치시킨 것은 뭐냐면 컴퓨터, 전기정보공학, 기계는 다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디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원하시면 된다. 특히 건설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지만 수학과 물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교과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수학과 물리의 심화학과 탐구 활동만 갖고도 지원해 보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과 같은 경우에 2.95등급 일반고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사고에 3.3등급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에 3, 4등급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건설환경공학이나 이런 비인기학과 한번 넣어봐라. 또 이런 데가 어디 있죠? 뭐 조선해양공학 뭐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는 3등급대, 4등급대도 저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합격할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정보공학은 저희가 일반고 1.9등급인 학생을 갖다 재작년에 합격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일반 전형에서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일반고도 1.9등급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건설환경공학은 얼마 정도까지? 일반고에서는 저는 2.0등급, 2등급 저으면은 합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계공학은 저희가 이번에 1차, 이번 입시에서 일반고 2.08등급인 학생이 1차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최종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2등급 전후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전기정보공학이나 기계공학에서는 충분히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해 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건설환경공학은 오히려 2등급 초반대까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뭐 컴퓨터과학 뭐 1.2 그죠? 추천이 1.2인데 1.3등급대인 학생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전자공학 1.49, 기계공학 1.54, 건축공학 1.71 이렇게 뭐 이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가죠. 그죠? 경쟁률이 어쨌든 간에 컴퓨터과학은 6.38대 높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확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내신 갖고 5배수를 뽑기 때문에. 그죠? 전기전자공학은 5배수 넘었지만 그래도 5배수가 넘었지만 1.49까지 됐다라는 얘기는 5배수가 요 정도 한 5배수 때 머문다고 한다면 1.5등급 미만이면 지원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보여집니다. 컴퓨터공학은 뭐 4.93대 1이었는데 70%까지 1.72였으니까 이 얘기는 산술적으로 1.8등급대까지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했다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상경계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대 추천형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신 성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크죠. 면접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1단계만 통과된 면접으로 다 엎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1단계 5배수 미만에만 들었다라고 한다면 면접에 자신 있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활동후 수영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컴퓨터과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항상 이 순서대로 항상 연대가 나오죠. 건축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2.36등급대까지 이렇게 하고 좀 더 차이가 나는 경향을 갖다 보이고요. 근데 고대를 보겠습니다. 이제 고대를 보면 고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팔 시 서류평가 20이죠. 그래서 교과팔 시 서류평가 20이니까 이제 컴퓨터학과 70%까지 1.49. 물론 학교 추천 전형은 뭐 90% 이상인데 일반고니까요. 그다음에 전기전자공학은 1.44. 저희가 1.6등급대 합격을 시켰고요. 기계공학은 1.68. 건축사회환경공학은 얼마가 됐죠? 70%까지 1.87까지도 갔죠. 거의 1.9등급대까지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전형에 합격을 했는데 올해는 뭐죠? 올해는 학교 추천 전형이 이제 대거 줄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70% 정도의 70% 컷이나 70% 조금 넘는 그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대 학업부 수용은 뭐 60%가 얼마죠? 일반고. 그 다음에 40%가 특목고였기 때문에 고대 학업부 수용 같은 경우에 50% 컷은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고 70% 컷은 특목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을 갖다 다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학과가 70%까지 1.63, 전기전자공학이 2.09, 기계공학이 2.15. 근데 이제 건축사회환경공학은 얼마죠? 50%까지 2.07, 70%까지 2.17이었죠. 그런데 뭐 건축사회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70% 뒤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제가 볼 때 한 3등급 전후 이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충분히 합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등급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뭐 건축사회환경공학은 합격을 했을 거다. 비인기학과니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열적 합평은 뭐 항상 이제 뭐 여기서 81%가 영재고 과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열적 합평은 제가 고대 계열적 합평할 때 분석을 좀 해드렸죠. 컴퓨터학과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전부 다 빵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명 모집하는데도 50% 것, 70% 것을 갖다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충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갖고 다 얼마가 되냐면 3명 이하가 됐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3명보다는 많은 거죠. 근데 다 빵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학과나 기계공학과 다 빵꾸였다. 그런데 올해 이제 계열적 합평 인원이 좀 늘죠. 늘기 때문에 인원이 느는데 그게 5배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또 워낙 그게 빠져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고나 자사고 중에서 비교과가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1단계 5배수가 뽑는 이런 부분들에서 비교과에 한번 적극 넣어보세요. 왜냐면 고대 입장에서도 이렇게 인기 있는 학과들에 대한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는 5배수를 뽑아놓고도 3명 이하밖에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저는 자사고나 일반고 중에서 비교과가 좋아. 여기 넣었다가 1단계가 되면 충원으로 해서 충원 합격으로라도 최초는 안 된다 할지라도 충원 합격으로 1단계만 되면 전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대 계열적 합평에 자사고 일반고 학생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건축사회환경공학은 오히려 또 빵꾸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인기 학과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50% 것이 3.6이었고 70% 것이 3.77이었죠. 물론 이것들도 이제 뭐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영재고 과고 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가 요번에 뭐 고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과 관련 학과에서는 거의 얼마였죠? 4.67등급이었나 이런 학생들을 갖다 특목고 학생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4등급 후반, 5등급 초반대인 학생 같은 경우도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성균관대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죠. 성균관대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들 50% 것, 70% 것, 1.58, 1.65, 소프트웨어 1.47, 2.61, 전기전자공학 1.65, 1.85, 건축학 1.96, 2.01 이렇게 됐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학교 추천 전형은 역시 20%의 어떤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 때문에 내신이 이런 분포를 보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50% 것이 2.23, 70% 것이 2.9. 그러니까 내신이 좀 이렇게 학생부 종합에서는 조금 내신이 좀 예년에 비해서 성균관대가 낮아진 경향을 보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계열적 합평, 그 다음에 뭐 전공적 합평 이런 용어도 안 쓰고 탐구 역량으로 쓴다 그러면서 이런 비교과 역량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가 얘기하기에 3.56등급 때 일반고 최하위에서 합격한 학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학과 1.89, 2.46, 전자전기 1.87, 2.11이었죠. 건축학 2.17, 3.60이었고 일반고에서 얼마다? 3.84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고 성균관대가 얘기했죠. 저희는 2.95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있는데 아까도 언급한 이제 과학인재 전형에서 공학계열은 올해 152명이지만 올해 20명인가요? 과학인재 전형을 뽑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공학계열은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소프트웨어는 모집 인원 25명 줄어드는데 얼마가 되냐면 이제 과학인재 전형이 10명인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자전기공학이 70명에서 45명 올해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45명 줄어들면 10명인가요? 과학인재 전형이 10명인가? 얼마 늘죠. 근데 전체적인 인원은 70보다는 작아요. 근데 1단계가 실패했으니까 여기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인재 전형이 전체적으로 110명을 뽑는 거에서 공학계열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일부 학과를 뭐 이런 계열을 공학 계열을 갖다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일부 학과가 뭐 받을 수는 있지만 크게 큰 영향력은 좀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강대, 그죠? 1.50, 1.53, 그죠?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1.53, 1.54, 기계공학 1.65, 1.69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내신 등급들 보면은 확실히 성균관대나 이런 데가 더 높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그 비교과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다가 학종 일반도 보면은 컴퓨터공학 1.70, 1.74, 전자공학 1.70, 1.78, 기계공학 1.99, 2.13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일반고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강대도 특목고 자사고를 좋아해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올해 나타난 공학 계열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학종에서도 굉장히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양대도 보면은 한양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에서 높죠. 아무리 내신만 갖고 높기 때문에. 근데 항상 유념할 건 요런 교과 전형할 때는 항상 3개월치 평균을 보고 지원하셔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 뭐 수능 최저도 없죠. 온리 교과 성적만 갖고 뽑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공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소프트 학과가 50%까지 1.48, 70%까지 1.5, 융합전자공학이 50%까지 1.64, 70%까지 2.18, 기계공학이 얼마죠? 50%까지 1.67, 70%까지 2.76, 건설환경공학이 50%까지 1.78, 70%까지 2.68. 저희는 4.9등급대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학종에서 그 특목고 자사고를 갖다 많이 선호한다 그러는데 이런 공학 계열의 요 학과들에 대한 특징들을 보면은 사실 일반고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뽑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양대가 그 전년도에 보면 일반고가 48%고 특목고 자사가 52%였던 것 같은데 요런 이제 공학 계열에서만 이렇게 특징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이 뽑히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인기학과인 컴퓨터공학, 전기전자, 기계공학에 대한 학교별, 그 다음에 전형별 특징들을 비교를 해봤고,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그 비인기학과인 이제 건설환경공학 이런 부분들을 한번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보면은 확실히 편차가 있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학들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학과에 대해서 나 저런 학과에 대한 관련 활동이 없는데 지원해도 될까? 공학 계열이면 수학과 물리만 잘 돼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학 계열은 그 비교과 활동의 첫 번째가 바로 수학과 물리의 심화학습과 탐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과 물리의 심화학습과 탐구가 돼 있다고 한다면 학과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